오늘은 김정일이 안전한 권력 세습을 위하여 김일성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자 자국의 여성들을 수탈하여 만든 기쁨조 이야기입니다. 기쁨조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김일성 시대였고 이후 김정일 정권 때에도 존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현재는 북한의 3대 지도자 김정은에 의해서 폐지된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애초에 김정은이 권력을 잡았을 당시 장성택을 숙청했던 명분도 기쁨조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것이었죠. 물론 기쁨조가 완전히 사라졌냐 하는 것으로 여전히 말이 많이 나오는 중입니다. 김정은이 수십억 원만큼의 여성 속옷이나 화장품과 같은 사치품을 사들이는 것에서 의심이 생기는 것이죠. 김정은이 워낙 사치품 수집을 즐기는 편이라서 이것만 가지고는 기쁨조가 부활했다고 단정짓기 힘들겠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계속해서 포착되는 기쁨조 활동의 증거들을 미루어보면 김정은이 다시 기쁨조를 부활시켰다고 볼 수도 있죠. 정확히 말하자면 유사한 집단을 만든 것입니다. 자, 이제 기쁨조의 간단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기쁨조는 1978년 김일성 시대 김정일이 만든 조직입니다. 만든 이유는 김일성을 향락에 빠지게 만들어 안정적인 권력 세습을 하기 위해서였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쁨조는 북한에서 말하는 기쁨조가 아닙니다. 북한을 제외한 타국에서만 기쁨조라고 부르고 있죠. 북한에서 말하는 기쁨조란 오래전에 사라진 희극인 집단을 의미합니다. 김정은이 성적인 목적으로 만든 집단의 정식 명칭은 따로 없고 각각 만족조, 행복조, 가무조로 구분되어 불리고 있죠. 영상에서는 편의상 기쁨조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넘어온 한의사의 말에 따르면 기쁨조는 젊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건강회복에 좋다는 이유로 만들어졌다고는 했지만 사실 웃음도 안 나오는 말이죠. 설상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기쁨조를 뽑는 기준의 외모 비중이 높았던 것은 어딘가 이상합니다. 또 젊은 사람들과의 대화가 목적이라면 젊은 남성을 뽑아도 되겠지만 기쁨조에는 남성이 없죠. 그냥 딱 잘라 말해서 성적 착취를 위해 만든 집단입니다. 조금 순화해서 말해보자면 유녀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김일성이 세상을 떠나고 김정일이 정권을 잡았을 무렵부터 기쁨조는 완전히 유녀 집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일가로 피로가 쌓인 김정일의 피로를 풀기 위해서 구성된 비밀 집단이었죠. 최근에는 탈북자가 늘어나면서 기쁨조의 시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지만 원래는 기쁨조에 대한 정보가 정말 전무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리 많은 정보가 드러나지는 않았죠. 자랑스러운 사실이 아니니 당연한 것일 겁니다. 기쁨조는 나름 오랜 기간 유지되어 왔죠. 변수가 있었다면 김정일의 건강 악화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던 겁니다. 김정일의 건강 상태는 순식간에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심장병에 당뇨를 동반하는 합병증을 앓게 되었죠. 몸이 망가지는 것을 느낀 김정일은 급하게 후계자로 김정은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성공적으로 권력 세습에 성공한 김정은은 김정일과 김정은의 고모 부인 장성택이 만든 기쁨조를 해체시켰죠. 기쁨조 해체와 함께 기쁨조를 만들었다는 명분으로 고모 부인 장성택을 포함한 김정일의 측근들까지 대거 숙청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다시 기쁨조와 유사한 유녀 집단을 만들어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죠. 처음에는 의심으로 시작된 것이 날이 갈수록 점점 사실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김정일의 기쁨조를 없애면서 권력을 잡고 자신만의 기쁨조를 만들어낸 것이죠. 집권 초기 자신은 여색을 즐기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북한 독재자 최초로 자신의 부인까지 정체를 밝혔던 모습과는 많이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김정은은 사전에 김정일이 보여줬던 선별 기준보다 더 빡빡한 기준으로 여성들을 뽑았죠. 기준이라는 게 상당히 외모 지상적입니다. 먼저 외모는 계란형 얼굴에 옅은 쌍꺼풀과 매끈한 피부, 하얀 치아를 갖추어야 하죠. 김정은의 까다로운 기준에는 외모도 외모지만 신장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취향이 키가 큰 여성이기 때문에 13세의 나이에 키가 160 이상이 되어야만 기쁨조가 될 수 있다고 하죠. 당연히 키만 크다고 뽑히는 것도 아닙니다. 큰 키와 수려한 외모 그리고 출신 성분까지 좋아야 하죠. 이렇게 높은 통과 기준을 통과한 여자들은 국가에 소속된 유녀가 됩니다. 조금 더 나은 대우를 받는 기생 정도의 취급이죠. 기쁨조에 뽑힌 어린 여자들은 가장 먼저 교육을 받습니다. 특히 성적인 봉사를 주로 하는 만족조의 경우에는 교육과정이 더욱 길다고 하죠. 이들은 남성에게 술을 접대하고 예의를 갖추어 옷을 벗기거나 특수한 상황에서의 관계 같은 것들을 배웁니다. 피임에 대한 교육도 받고 말이죠. 교육 과정까지 끝내고 기쁨조가 된 여성은 정말 물건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과장이 아니라 진짜 물건보다 조금 더 나은 대우를 받죠. 물론 돈은 많이 준다고 하지만 조심할 것도 너무 많고 자신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간부들의 피로를 풀어준다는 것은 너무 순화한 말이고 사실상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성관계와 음주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기쁨조로 활동을 시작한 여성은 25가지 중앙당의 옷과 우리나라로 치면 대략 소위 정도의 군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북한에서 보직이 있는 군인이 가지는 권력은 생각보다 크죠. 물론 이것은 상당히 잘 풀린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별의별 이유를 들어가면서 중간에 기쁨조에서 쫓겨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기쁨조 활동 내내 성적 착취만 당하다가 가치가 떨어지거나 임신을 하게 되면 쫓겨나는 것입니다. 자유를 찾는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린 나이부터 기쁨조
기쁨조로 뽑혀 활동하다가 버려진 여성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죠. 북한이 워낙 여성 편력이 심한 국가이기도 하고 기본적인 교육도 못 받으면서 평생 해본 것이라고는 접대 말고는 없으니 말입니다. 기쁨조 안에서만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유배를 당하는 듯이 시골로 쫓겨나게 되죠. 자신들의 치부를 아예 배척하려는 것입니다. 기쁨조 활동이 끝나고도 쫓겨나지 않는 경우는 군인과 결혼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기쁨조 출신 중에 총애를 받거나 중요한 자리를 많이 가진 여자라면 입막음을 위해서라도 무조건 당에 충성심이 높은 군인과 결혼을 시키죠. 서로 얼굴도 모른 채 결혼하는 것이지만 서로 만족하는 결혼입니다. 여자는 좌천당하지 않고 평생 편하게 살 수 있고 남자는 자신이 꽤 신뢰받고 있다는, 그리고 더 올라갈 수 있다는 확증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모든 기쁨조가 북한 중앙당의 옥과로 간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는 정확한 사실이 아니죠. 기쁨조는 옥과에서 선발한 인원들 중에서 뽑히는 것입니다. 김정은의 비밀스러운 그리고 김일성이 짙은 시중을 드는 것이 옥과의 역할이죠. 그래서 매년 중고등학교에 이 옥과 사람들이 방문하여 기준에 맞는 여학생들을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닙니다. 탈북자의 말을 들어보면 실제로 외모가 준수한 중등학교 3학년부터 당 간부들이 미리 찾아다니면서 간단한 시험을 본다고 하죠. 시험에 통과한 아이들은 학교를 졸업할 시기가 되면 기쁨조로 투입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뤄지는 시험은 중세시대 때에나 집착하던 처녀성 검사부터 성장 속도와 같은 것들이죠. 이런 시험을 받는 이들은 당연히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국가가 여성 편력이 심하고 인권이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는 북한이다 보니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증언을 들어보면 시험을 보고 온 아이는 엄청난 수치심을 느끼며 운다고 하죠. 그 어린 나이에 부모도 동반하지 않고 혼자의 몸으로 남성들 앞에서 처녀성이니 발육이니 하는 것들을 시험 봐야 하니 말입니다. 이런 처지 때문에 일각에서는 기쁨조를 두고 국가가 주도하여 자국민을 사고 판다는 말까지 나오는 중이죠. 물론 가무조나 행복조, 만족조로 뽑히는 이들의 비중이 클 뿐이지 다른 업종으로 배정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김정일이 만들었던 기쁨조와는 성격이 다르긴 하죠. 신체 조건이나 가진 재능에 따라서 주방이나 정원관리로 배정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성적인 착취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사실상 이들도 매매를 당했다는 것은 다름이 없죠. 강제로 당에 끌려가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것이니까요. 임기를 채우고 나갈 때까지 말이죠. 의무는 도대체 왜 정원관리나 주방에서 일할 인력들을 뽑을 때 처녀성과 외모를 보는지입니다. 하긴 이것 외에도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는 곳이 북한이기는 하지만 말이죠. 자신이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고 당에 끌려간 아이들은 여전히 김정은의 호화롭고 향락이 찌든 삶을 유지하기 위해 희생되고 있습니다. 기쁨조로 활동하는 동안에는 가족과 연락을 취할 수도 없고 감정조차 마음대로 표출해서는 안 된다고 하죠. 이게 정말 물건이 아니면 뭔가 싶을 정도로 대우가 좋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기쁨조로 뽑히면 돈도 벌고 잘하면 출세길까지 열리니 반겼지만 현재는 일부러 얼굴에 상처를 내는 여자들까지 생겨나고 있죠. 예전과는 달리 이제 북한의 사람들도 한국이 이렇게 잘 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장마당의 활성화로 정보들이 다 돌기 때문이죠. 독재는 보통 밑에서부터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과연 북한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요? 북한의 기쁨조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